그날 아침 지하철 문이 열리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출근길이었는데도 이상하게 귀가 먹먹했고 시야가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손잡이를 잡으려는데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꺾이는 느낌이 왔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가 멀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괜찮으세요? 누군가 내 어깨를 흔들었지만 대답할 힘이 없었습니다. 눈을 감았다 뜨니 천장에 형광등이 보였고 누군가 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쓰러진 거구나. 이 나이에 지하철 바닥에 누워 있구나. 부끄러움보다 먼저 든 생각은 이제 정말 늙었구나 하는 인정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밤을 새워도 괜찮았고 밥을 거르고 일해도 버틸 수 있었는데 이제는 출근길, 지하철조차 버거운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감촉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오는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차분해졌습니다. 평생을 앞만 보고 달려온 내게 몸이 건네는 마지막 경고 같기도 했고 이제는 제발 속도를 줄이라는 애원 같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래전 나를 일으켜 세워준 적이 있던 사람. 그러나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잊고 지낸 지 오래된 그 이름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새벽 5시면 눈이 떠졌고 출근 준비를 마치고 나면 동네 한 바퀴를 걸어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규칙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이 나름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성실하다고 했고 회사에서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70을 넘기고 나서부터 몸이 조금씩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뻐근했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찼습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는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고 조금 쉬면 괜찮아진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는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충분히 쉬세요. 그러나 나는 쉬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쉬면 게을러질 것 같았고 게을러지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나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섰고 같은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몸이 좀 무겁긴 했지만 그냥 나가면 괜찮아지겠지 싶었습니다. 아침밥도 대충 넘기고 물 한 모금만 마시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데 이상하게 땀이 많이 났습니다. 겨울인데도 이마가 축축했고 손바닥이 차가웠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지하철만 타면 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출근 시간대 지하철은 언제나 10,000원이었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데 몸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고 귀가 멍해졌습니다. 손잡이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꽉 붙잡았는데 결국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둠이 몰려오기 전 마지막으로 본 것은 수많은 사람의 구두 발등이었습니다.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나만 툭 붉어져 나온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였습니다. 형광등이 눈부셨고 여러 사람의 얼굴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구급차를 불렀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목소리들이 들렸지만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마르고 목이 아팠습니다. 누군가 내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젊은 여자가 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금방 구급차 올 거예요. 그 목소리가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오래전 누군가 나에게 해줬던 말 같았습니다.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나도 누군가를 이렇게 붙잡아 준 적이 있었습니다. 회사 후배였습니다. 이름은 김서영. 26살에 입사해서 나와 같은 팀에서 일했던 친구였습니다. 성실하고 조용한 성격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이 나였습니다. 나는 그 친구 손을 꽉 잡고 괜찮다고, 금방 괜찮아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서영이는 나를 선배님이라고 불렀고 나는 그 친구를 동생처럼 챙겼습니다. 함께 점심을 먹고 퇴근 후에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친구는 힘들 때마다 나를 찾았고 나는 언제든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영이는 내게 마음의 문을 열어준 유일한 후배였고 나는 그녀의 멘토가 된 것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친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이는 입사 3년 차가 되던 해 봄에 승진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남아서 공부했고 주말에도 도서관에 갔습니다. 나는 응원했습니다. 열심히 하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습니다. 서영이는 떨어졌고 같은 기수 중에서 다른 사람이 승진했습니다. 그날 퇴근 후 서영이는 내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님, 저 오늘 좀 힘들어요. 나는 바로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서영이는 이미 술을 몇 잔 마신 상태였습니다. 왜 저만 안 되는 걸까요? 저도 열심히 했는데. 나는 괜찮다고 다음 기회가 있을 거라고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서영이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그 후로 서영이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밝게 인사하지 않았고 점심도 혼자 먹었습니다. 나는 괜찮냐고 물었지만 서영이는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사표를 냈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붙잡았습니다. 왜 그러냐고,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서영이는 그냥 여기 있기 싫다고,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조금만 참으라고, 힘든 시기는 지나간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서영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배님은 모르실 거예요. 선배님은 인정받잖아요. 저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영이는 결국 회사를 떠났고 그 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녀가 떠난 빈자리는 생각보다 컸지만 나는 그녀가 왜 그렇게까지 절망했는지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젊은 날의 치기 어린 포기라고만 치부하며 내 마음 편한 대로 결론을 내버렸습니다. 나는 서영이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서영이 소식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고 나는 점점 서영이를 잊어갔습니다. 새로운 후배가 들어왔고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가끔 서영이 생각이 났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금방 잊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서영이를 마주쳤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였습니다. 서영이는 혼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반가운 마음에 다가갔습니다. 서영아, 오랜만이다. 서영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 선배님.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서영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지내요. 별일 없어요.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럼 연락하자고 말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도 서영이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서영이가 나를 피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돌이켜 생각해 봤지만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영이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서영이의 차가운 눈빛이 마음에 걸렸지만 나는 끝내 그녀의 침묵 뒤에 숨겨진 상처를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나도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일했던 회사였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리가 애매해졌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계속 들어왔고 나는 점점 뒤로 밀렸습니다. 결국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내가 이 회사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그러나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나는 회사를 떠났습니다. 퇴사 후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연락하려 했지만 퇴사 후에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모두 바빴고 나는 이미 과거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서영이 생각이 났습니다. 서영이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회사를 떠난 후 혼자가 된 기분. 아무도 찾지 않는 고립감. 그제야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내가 서영이에게 했던 위로가 얼마나 공허했을지. 괜찮다고 다음 기회가 있을 거라고 했지만 정작 서영이에게 필요했던 건 그런 말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 말없이 함께 있어주는 것이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위로했고 내가 생각하는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서영이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텅 빈 거실에서 혼자 찻잔을 기울이며 나는 내가 누군가에게 주었던 말이 위로가 아니라 칼날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내 성실함이 타인에게는 강요가 되었고 내 긍정이 타인에게는 소외가 되었음을 그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게 몇 년이 또 흘렀습니다. 나는 작은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예전만큼 안정적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매일 나갈 곳이 있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루틴이 나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몸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었고 출근길이 버거웠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이 나이에 일할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몸이 무거웠지만 그냥 출근했습니다. 지하철을 탔고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힘이 빠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귀가 멍해졌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이제 그만 쉬어도 되는구나. 더 이상 버티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오랫동안 참았던 무언가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물은 육체의 고통 때문이 아니라 평생을 긴장하며 살아온 영혼이 비로소 내뱉는 한숨이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나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는 과로와 탈수라고 했습니다. 충분히 쉬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쉬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간 쉬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집에 혼자 있으니 더 답답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래된 연락처를 뒤적였습니다.
서영이 이름이 보였습니다. 마지막 통화가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을 만큼 오래되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할까? 그러나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서영이는 나를 기억이나 할까? 기억한다 해도 반가워할까? 그런 생각에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서영이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나를 원망하고 있을까? 알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전화기 화면을 쳐다보며 나는 내 생에 가장 큰 빚이 바로 그녀에게 진 마음의 빚임을 절감했습니다. 며칠 후 나는 용기를 내어 서영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짧게 안부를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답장이 올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보내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답장이 없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답장이 없었습니다. 나는 체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고, 이미 끝난 인연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휴대전화에 알림이 떴습니다. 서영이었습니다. 선배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세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문자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짧고 형식적인 내용이었지만 점점 길어졌습니다. 서영이는 요즘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한동안 방황했지만 지금은 나름대로 안정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번 만날 수 있을까? 서영이는 잠시 후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언제 시간 되세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약속 장소를 정하는 동안 나는 마치 사회의 첫 발을 내딛는 청년처럼 설레고 두려웠습니다. 만남은 서영이네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서영이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머리는 짧게 잘랐고 표정은 예전보다 차분해 보였습니다. 선배님, 여기 앉으세요. 서영이는 커피를 내와 건넸습니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서영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는 괜찮아요. 우리는 한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무엇을 하는지. 그러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 일 말이야. 내가 뭘 잘못한 것 같아서. 서영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배님 잘못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선배님이 위로해 주려고 한 거 알아요. 근데 그때 저는 위로보다 그냥 누군가 제 마음을 알아줬으면 했어요. 괜찮다는 말보다 힘들지 하고 물어봐 줬으면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서영이에게 했던 위로는 사실 나 자신을 위한 위로였다는 것을, 서영이를 위한 게 아니라 내가 불편하지 않기 위한 말이었다는 것을. 그녀의 고백은 내가 30년간 쌓아 올린 가식의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나는 그녀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려 한 게 아니라 그녀의 고통을 빨리 지워버려서 내가 편해지고 싶었던 이기적인 선배였을 뿐이었습니다. 미안해. 그때 내 마음을 몰라줘서. 나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서영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그 일이 저를 성장시켰어요. 회사 그만두고 방황도 많이 했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선배님도 힘드셨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많이 힘들었어. 회사 떠나고 혼자가 되니까
내 마음이 조금 이해되더라.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에는 하지 못했던 진솔한 대화였습니다. 서영이는 그때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털어놨습니다. 나도 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사 떠난 후 느꼈던 상실감, 외로움, 그리고 서영이에 대한 미안함까지. 서영이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선배님, 이제 서로 용서해요. 저도 선배님을 원망했던 적 있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우리 모두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 있던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카페 창가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이 우리 사이의 서먹함을 녹여냈습니다. 서영이의 눈동자 속에 비친 내 늙은 얼굴이 그제야 평온해 보였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 최선이 때로는 서툴고 때로는 상대에게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의가 아니었다면 용서하고 놓아주는 것이 서로를 위한 길입니다. 원망은 상대를 향해 던지는 돌이 아니라 내 손 안에서 나를 먼저 무겁게 하는 짐입니다. 그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가볍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서영이에 대한 미안함과 후회를 짐으로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서영이도 나에 대한 원망을 마음 한구석에 품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일입니다. 꽉 쥐고 있던 주먹을 펴면 비로소 다른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듯이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인정함으로써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야 깨닫게 되는 인생의 진리는 참으로 깊고도 묵직했습니다. 마음 선방은 이렇게 오래된 인연을 다시 돌아보고 마음속 짐을 내려놓고 싶은 어르신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미안한 사람 또는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길 권합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평화를 얻는 길임을 저는 이제 배웠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 속에 맺힌 수많은 매듭을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어느덧 삶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가장 가벼운 모습으로 미소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의 앙금을 걷어내고 나면 그곳에는 맑은 샘물이 솟아오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의 구독이 더 많은 분들께 위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이 조금 더 부드럽고 따뜻해지기를, 서로의 서투름을 안아줄 수 있는 넉넉함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